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4세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디젤 모델로 산타페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1.6L 터보,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산타페 하이브리드인데요, 분위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요소들 다분히 현대차다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편의성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배지도 없죠. 이제 하이브리드가 다양한 엔진 라인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 차이도 없죠. 테스트 모델은 최상의 트림인 캘리그래피 사양인 만큼 실내 넓은 부위에 인조 가죽으로 감싸졌고, 시트는 나파 가죽, 헤드라이너는 스웨이드가 사용됐습니다.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에서 엔진과 전기 모터가 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기능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이외에 풀옵션 모델인 만큼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네요.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사용됐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를 비롯해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열선 기능과 220V 인버터도 갖추고 있고요. 원격으로 전후진이 가능한 원격 주차 보조, 크렐 사운드 시스템 등 구성은 화려합니다. 다만 시승 모델은 이륜 모델이기 때문에 주행 모드 중에서 험로 주행 모드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인 HDC는 빠졌습니다. 뒷좌석 경쟁력도 충분하죠. 머리와 무릎 공간 모두 넉넉합니다. 슬라이딩도 가능하며 뒷좌석 각도 조절 폭도 큰 편입니다. 선쉐이드도 갖췄고요. 나머지 공간도 볼까요? 잠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다스도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인 HDA를 포함해서 차간거리 조절과 차로 중앙 유지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계기판에서 후측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경쟁력이 높죠.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성공을 지켜본 산타페 하이브리드. 소렌토보다 높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경쟁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편의 장비 면에서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장비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겪게 되는데요. 저희는 최근 높아져 있는 이 국산차 가격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타고 있는 산타페, 일단 배기량이 1.6L로 줄었죠.
아마 역대 산타페 가운데 가장 작은 배기량을 갖고 있는 엔진인데, 이 엔진 사실 자연흡기 엔진이었다면 아쉬움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터보차저를 달았죠. 엔진의 순수한 출력만 놓고 봐도 최대 토크 27kg 포스미터를 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마력도 180마력. 어찌 보면 산타페에서 조금 부족하게 다가올 수 있긴 한데, 특히 토크가 그렇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전기 모터의 출력은 44.2kW급을 사용하고 있죠. 이 모터가 시너지를 내주면 최고 출력이 230마력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토크 부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요. 현재처럼 일상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메리트가 상당히 커집니다. 저속주행 때 EV 모드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과거 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엔진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일정 수준, 저속에서도 일정 수준은 EV 모드를 가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여기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더라도 간헐적으로 EV 모드를 돌려줌으로써 연비를 대폭 올려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테스트한 이 연비,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마일드하게 주행을 했을 때 리터당 12에서 최대 14km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시내 주행에서 하이브리드를 이용하는 그 메리트를 충분히 살릴 수 있게 되죠. 또한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리터당 적게는 17, 평균적으로는 리터당 18km, 많게는 리터당 20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중형급 SUV로서는 상당한 메리트죠. 특히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런데요. 자, 디젤 모델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대략적으로 100kg 정도가 가볍습니다. 구동 배분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조금 더 많은 장비가 전륜 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 현재 모델이 AWD 사양이 아닌 이 전륜 구동 사양이기 때문에 무게 배분 측면에서는 약간 불리함이 느껴지지만, 뒤에 승객이 탄다는 그 조건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아쉬운 점이, 지금 바람이 전혀 불고 있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윈드 노이즈가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잘했던 것이 MVH,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 소음을 막아내는 부분에서 상당히 잘했었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도 개발했었는데 근본적인 윈드 노이즈 부분이 약간 거슬린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되네요. 자, 수치로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체감으로 느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실 운전자가 느끼는 부분이 중요한데, 요 바람 소리 정도는 향후에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잘 달려주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인데요. 그렇다면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자, 디젤을 이겼는지 한번 보시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8.1초를 마크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준급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발진을 할 때 휠스핀이 있었고, 이 휠스핀을 만약에 조금 더 그립이 좋은 타이어가 억제시킬 수 있었다면 좀 더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주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뭐 7초대 후반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특히 디젤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자, 디젤 모델의 강점 토크죠. 그런데도 현재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더 작은 배기량의 엔진을 가지고 이 정도의 효율을 보여준다면, 특히 연비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었죠.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이 파워트레인을 다양한 모델에 사용하고 있는데,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급에 사용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차를 탔을 때의 만족감은 충분하네요. 그리고 최대 발진 가속을 할 때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쭉 하고 잘 밀어주는 느낌이 나서 좋고요. 자, 이와 같은 중형 SUV를 택하는 목적이 뭘까요? 나 혼자 타는데 그저 뒤에다가 큰 짐을 싣기 위해서, 그런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뒤에 승객이 탄다는 점이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가 될 텐데요. 2열 승차감, 1열에서도 사실 느껴지는 점이지만 조금은 하드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이 산타페 DM 시절과 비교를 한다면
그보다는 분명히 유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급 소렌토와 비교를 한다면 저희는 소렌토의 승차감, 그 세련미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 둔탁한 충격이 넘어올 때 그런 것들이 캐빈에 전해지는데, 자, 산타페를 빠른 달리기를 위해서 타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물론 산타페의 장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들링이긴 하지만 이 차로 핸들링을 즐긴다든지 본격 코너링을 즐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타이어 스펙만 보더라도 그렇죠. 현재 컨티넨탈의 이 크로스 컨택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전형적인 사계절 SUV용 타이어죠. 이런 환경에서 코너링을 즐길 때 분명히 한계가 나오게 되고, 자, 이 차의 컨셉, 특히나 국내 소비자들의 이 수요의 어떤 니즈를 바라본다면 승차감 정도는 조금 더 개선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들링과 승차감 이 모두를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승차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현대 팰리세이드 플래그십 SUV로서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이 아쉬웠죠. 물론 그것보다는 산타페가 분명히 낫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누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승객들이 산타페에서 만족감을 얻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볼까요? 페달을 조작할 때 어느 정도 부드러운 감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속에서 컨트롤할 때도 조금은 편하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제동 성능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40m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단과 최장의 편차가 2m 내외였죠. 그렇다면 저희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젤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디젤 쪽이 좀 더 잘 나왔죠. 아무래도 타이어 사이즈, 이 규격의 차이가 만드는 제동 성능 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상용 SUV라는 범주로 놓고 본다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무난한 동력 성능 그리고 제동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타이어의 퍼포먼스 역시도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성능 중심은 당연히 아닙니다. 변속기의 셋업도 무난한데요. 자, 뭔가 불필요한 그런 쇼크, 특히 저속 환경에서의 불만 요소를 키우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이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과거에도 이로 인한 그런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었죠. 아무래도 오작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 아니면 최근 이제 현대차도 앞으로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쓸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컬럼 타입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유턴을 하다가 이 각이 부족해서 후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도 조금 불편함을 겪는 만큼 조금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난반사가 적은 편이거든요. 일부 그 내비게이션들을 보면 난반사가 심하다 보니까 정보를 보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하게 되는데, 현대차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에이다스 부분 갖출 것들 잘 갖췄죠. 현재는 상급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요소들을 갖췄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차량 가격이 4천만원 중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말 비싼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상품으로 접근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덕지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제조사 입장에서의 수익성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 엔트리 모델과 최고급 모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해내느냐, 이 부분은 퀘스천인데요.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는 이와 같은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대폭 마진을 높여갑니다. 같은 이유로 경차 같은 경우가 마진이 가장 박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캐스퍼 빼고. 자, 때문에 소비를 하시는 분들, 무작정 욕심을 낼 바엔 차라리 상급 모델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예산을 조절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수입차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자동차를 택할 것인지, 나는 자동차는 모르니까 옵션을 타고 다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비자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전문가들, 더 많은 차를 경험한 분들은 이와 같은 옵션을 택하기보다 조금 더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차를 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차 좀 안다는 사람들 풀옵션 타는 경우 어지간해선 드문 편입니다. 현재 모델은 4륜 구동과 3열 시트만 빠진 풀옵션 사양으로 가격은 4,734만 원입니다. 만약 4륜과 3열 시트까지 추가하면 가격은 5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당연히 저희 팀은 이러한 구성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일반 내연기관 모델 대비 구성이 추가됐기 때문에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 트림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현대 스마트 센스 1만 추가하면 3,713만 원으로 구성 좋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캠핑이나 차박 이용이 잦다면 플래티넘 3를 추가해 220V 인버터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현대 디지털 키 기능을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추가하면 3,758만 원이고요. 하이브리드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 3,6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하겠죠.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제공되는 크렐이 장착되어 있는데, 요건 좀 호불호가 갈릴 부분인데요. 초창기에 이제 크렐이 시장에 나왔을 때 혼다를 통해서 나왔었고 약간은 고음 중심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국내 시장에 맞춰서 튜닝을 했기 때문인지 베이스가 많이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베이스가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음도 그렇고 뭔가 이 고음과 저음에 피크치를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균형감 있는 사운드로 튜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혼다가 먼저 개발한 이 후석 대화 기능이 있죠. 혼다는 개발은 하고 이후에 부가적으로 좀 더 이 쓰임새 좋게 튜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현대는 이것을 가져와서 잘 모방을 하고, 사실 이 계기판에서 정보를 보여주는 것, 이것도 혼다가 먼저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양쪽의 정보를 담아내는 것은 이제 현대차가 잘한 부분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 기술을 처음 만들어서 선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저희가 현대 기아차를 테스트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는 3일을 받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늦게 오고, 늦게라는 게 오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 촬영을 할 수 있고 3일차에 아침 일찍 차를 회수해 갑니다. 때문에 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됐고, 촬영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싣다 보면 저희가 차를 타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촬영 방법을 좀 바꿔서 상당히 좀 간소화된 그런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현대 기아차만 그런 것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차량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 차는 가격이 매우 비싸서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3천만 원대 중반 정도 선에서 이 차를 택한다면, 꼭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아니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충분한 가성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승차감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소렌토 쪽이 낫습니다.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소렌토 쪽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업무적으로 혹은 이제 나 혼자 타는 경우, 또한 디자인 요소에서 산타페가 좀 더 낫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메리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들을 논외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이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를 잘하는 일본계의 모델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 자연흡기 엔진과 매칭을 시켰죠. 배기량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운사이징 엔진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달았고, 그를 통해서 부가적인 연비, 약간의 연비를 더 획득했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은 성능 좋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무난함을 추구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이 5세대 모델, MX5라는 이제 코드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략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후년에 나옵니다. 때문에 지금은 차를 구입할 그 적정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2022년 6월을 넘어갔다 라면 조금 더 참으셨다가 신차를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 이 신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내 거 신형, 너 구형, 구닥다리. 그렇다고요.